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회사나 무슨 어떤 사업이라도 그 사업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잖아요. 무슨 삼성에서 갤럭시 무슨 세븐을 만들어서 잘 팔리길 바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못해가지고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 회사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이건 뭐 나가면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을 텐데 막상 시장에 내놔보니까 그게 전혀 생각 바뀌거든요.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 아니? 우리 모두의 성공,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제품의 성공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결정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의 성취, 나의 성공 여부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야 소용없어요. 내가 무슨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무슨 뭐 아무리 뭐가 스스로가 대단한 그런 그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소용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거나 모든 것들은 시장이 평가라고 고객이 평가라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성공을 결정져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배우고 또 공부하라. 또 그 상황에 잘 그렇게 적응해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갈고 닦는다. 뭐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각 부문에서 여러 가지로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 탓을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불평불만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딛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할 시간에 나의 뭔가 미흡한 점을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나의 성공을 저 사람이 평가하는데 저 사람한테 막 뭔가 내가 잘났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뭡니까? 재행이 무상이잖아요. 계속 흘러가잖아요. 우리의 삶은 흘러가요. 흘러가니까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자꾸만 진화해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화하니까 진화는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부처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계속 흘러간다. 무상하다. 그러니까 흘러가니까 계속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죽는 거예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법을 등불로 삼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공부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소리 아닙니다. 진화를 멈추면 진화의 반대가 뭐예요? 퇴화지. 진화의 반대말은 퇴화예요. 곧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멈추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만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주변 탓하고 말이죠. 자기가 거기 맞춰 살아야지. 서로 뭔가 아니 힘을 실어주고. 또 남편도 뭐요? 남편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없어도 아내에게 뭔가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인가, 얼마나 아내가 나를 평가하는가, 다 이게 서로가 다 점수를 매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고객이 우리의 성공을 결정짓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의 성공을 결정짓는 거고요. 그냥 내가 무슨 뭐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들 딸 낳았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가는데도 쓰러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왜 그래요? 뭔가 미흡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뭔가 아니, 좀 더 뭔가 신경을 쓰고 머리를 쓰고 말이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도 뭐 미생물이 그렇게 많다며요. 우리 몸의 세포들의 뭐라 그래요? 뭐 100쪽에나 넘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생물들도 우리의 삶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비타민도 만들고 면역력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그들 나름 미생물이면 미생물, 뭐 모든 만상 천부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상들이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컨덕터, 지휘자,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역할에 잘 맞게, 그러면서 잘 지휘하면서 나가는 그런 컨덕터들이라니까요, 다. 이게 참 말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막 상대방을 욱박지르고 막. 부부 이 상담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 두 부부가 같이 만나 일생을 100년을 해로하자고 그랬으면 서로 상대방 나의 인생의 성공은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고, 또 뭔가 부부면 부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노사간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뭐 대통령으로 뽑아줬다. 요즘에 아주 골치 아픈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성공은 누가 결정짓는다? 국민들이 결정짓는 거예요. 권력을 위탁했잖아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자기의 권력이라거나 능력이라거나 이런 걸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평가합니다. 아니 부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무슨 필요 있냐 이렇게. 무불급 중생이라.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서원서. 우리 항상 하잖아요. 우리 영원을 가자. 그 원칙이다. 영원을 가려면 어때요? 먼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되죠? 가볍게 행장을 차리고, 속도를 내려면 군살 빼야 되고, 그러면 마라톤 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살이 빠지고, 뭔가 멀리 가려고 한다면 내 욕심 자꾸만 차리고 뭐 내 주장만 하고 이러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중도라는 게 뭔데요? 딱 중심 잘 잡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이 중독, 요즘에 하도 중독되는 게 많거든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아니에요. 애들도 게임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중독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베라벨 중독이 다 있어. 보니까 빠져버린다니까. 쏠려. 거기에 빠져버리면 뭐라? 중심을 못 잡지. 한번 뭔가 빠져버리면요, 문제가 있는 게 이 대뇌 변연계라고 해서 전두엽 요 부분이거든요. 자꾸만 거기 빠지면 도파민이 자꾸만 함량, 도파민에 자꾸만 자극을 주는 그런 그 즐거우니까 더욱 더 즐거운 거. 기계가 한정돼 있는데 요구하는 게 많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기계 자체가 망가져 버려.
그 중독이라는 게 그거예요. 빠져버리면 죽습니다. 그게. 도박 중독 같은 거 요즘 뭐. 참 말이죠. 중심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나가려면, 끊임없이 나가려면 배우고 공부하고, 뭔가 만상이 다 흘러가는 거거든요. 멈추면 죽습니다. 그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 뭔가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심히 사는데 뭐가 안 됐다.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우린 죽는 거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우린 다음 생에 또 가야 돼요. 금생에 뭔가 하니 뭔가 좋은 품성을. 근데 가다 보면 또 이게 이상한 게 있거든. 왜냐면 가다 보면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야. 내 상품만 최고가 아니거든요. 내 제품만 최고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언제든지 라이벌이 있고 어느 분야냐 마찬가지야. 꼭 뭔가 화살 쏘는 사람이 있고 꼭 무슨 우리가 적이라고 말할 것까지 있다면 하여간 도처에 그냥 막 매복병이 다 있거든요. 도처에 가다 보면 화살 맞고 또 가는 거예요. 맞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다시 일어나서 뭐라? 부처님 말씀이 뭐예요?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라는 거. 계속 가라는 거. 비투성이가 돼서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실패를 꺼리지 마세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실패 안 하는 사람도 실패는 병가지 상사니까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 보면 거의 다 뭐라 하나같이 뭐예요? 지구력이 지구력. Strength effort. Strive for it. 절대로 실패를 꺼리지 말라. 요즘에 뭐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한국도 요즘에 그런다대요. 자기가 뭐 대학교 다니면서 뭔가 뭐 벤처라거나 뭘 해봐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회사에서 우대한다는 그런 보도 나와 있대요. 끈질긴 도전 정신, 지구력, 계속 가는 거예요. 변화를 타고. 우린 파도 타기거든요. 결국 누가 결정짓는가? 고객이 결정짓는 거예요. 세상이, 시장이 나를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그러니까 요즘에 뭐 흑수저니 뭐 여러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젊은 사람들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 흑수저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가운데 꿈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아이 참 정말 흑수저니 무슨 이거 아이고 참나 정말 소용없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이제 이 나이 되고 이렇게 살고 보니까 초창기에 잘 나가던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뭐 쓰러져서 존재도 없이 사라진 친구들 있고요. 가면서 점점 어렵더니 뭐라 뒷심이 강한 친구들도 있고 말이죠. 사람이 주변 사람 많이 보니까 말이죠. 그럼요. 뒷심이 강한 사람들. 초창기에 잘 나갔어요. 그냥 옛날에 어르신의 말씀이 꼭 맞아. 익은 감이 떨어지기 쉽다고 하듯이 젊어서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이게 제일 문제라 이거. 젊어서 성공도 좋지만 지구력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참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진짜로 100세 시대 90세 넘은 사람이 뭐 요즘에 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밖에 안 됐어. 인생에 100세 시대 가운데 뭐라 20, 30%밖에 안 살았어 지금. 100세 시대 100% 가운데 20, 30% 살았잖아요 지금요. 그 앞으로 80%가 남았는데 무슨 뭐 흑수저니 뭐 이런 거지 같은 소리 하냔 말이야. 뭘 뛰어야지 뭔지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찾아서 아니 80%가 남았는데 뭔가 희망의 샘물을 거두는 그런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60, 70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황혼이혼을 한 사람들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저히 앞으로 평균 연령이 85세인데 20년을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이혼하더래요. 참 정말 20년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참 좋은 세상에 왔어요, 그죠? 좋은 세상에 왔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이제 흰머리 인내가지고 흰머리가 있다고 이 흰머리만 있다고 폼 잡으면 안 돼. 이제 절대로. 나이 들었다고 내가 뭐 흰머리 좀 났다고 폼 잡으면 이 사람이 이거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 20대 30대다. 괜히 뭐 흑수저나 뭐 헬조선 있다고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뭔가 지금 80% 남았는데 가야지. 근데 제가 어제도 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이거 정말 제도 다른 것보다 교육제도를 좀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하프슐레 독일 예를 들었잖아요. 독일은 중학교만 딱 졸업하게 되면 하프슐레 9학년인가 딱 6학년에 3학년 다음에 9학년이지 그지? 중학교만 졸업할 때 되면 학교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본인하고 딱 앉혀놓고 성적표 다 가지고 뭐든 다 자를 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의사를 묻고 엄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게 안 돼. 80%가 지금 대학교 졸업생이거든. 너무 학력이 인플레야. 중학교 때 너는 기술계를 가는 게 어떠냐. 다 권유를 합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인생의 판도가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기술계통 갔다 공부도 하고 싶다. 그럼 그때는 또 다른 자격을 줘가지고. 여긴 지금 음대를 나와야 된다. 독일이 저렇게 음악기나 이런 게 강한 이유가 음대를 나와야지만 뭐 연주가 아니에요. 거긴 내가 아무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연주가를 계속합니다. 연주. 음대 안 다녔어. 그 일정하게 계속하다 보면 코스가 있어요. 가서 마이스터 무슨 마이스터.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마이스터 코스만 딱 넣으면 그 다음에 연주가로 대학교 또 졸업한 사람 똑같이 석사 박사 받은 사람 똑같이 레벨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게 더 잘하니 더 잘.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어. 중학교만 나오고도 얼마인지 뭐라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그 9살 때 시력을 잃은 장애인인데 미국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전문가모가 돼가지고 신문에 신순균가 뭐 해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됐잖아. 옛날에 우리 거저 뭐 헬렌 케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마시다 고노스케는 이런 사람. 그 마시다 고노스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는 정말로 병약한 복을 타고났다. 너무 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약한 그 사람 복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약해서 항상 일생 동안 뭐라 건강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 90 넘어 살았거든. 마시다 고노스케 항상 건강해야 돼. 나는 정말 공부 못하는 복을 타고났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 못 다녔어. 남에게 항상 귀동냥해서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 병약한 복, 공부 못한 복. 그 다음에 뭐 가난한 복이라고 했던가. 그냥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마시다 고노스케, 마시다 정경수, 지금 손마사 손정인이 다 거기 출신들이니까. 그 일본 도카이의 그 젊은 친구도 전부 다. 마사 정경숙.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 때문에 뭐라 전화해 보는 거죠. 장애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가 있거든. 마음을 볼 수가 있을 뿐만. 그러니까 그 신승균과 그 젊은 9살 때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젊은 친구가 참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니까 진정한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더라. 진정한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노력하니까 못 이룰 것이 없더라. 장애 때문에 남과 뭐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이 땅에 펼쳐 보이겠다라고 마음을 내면요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날 돕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뭐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공기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뭔가 빛과 공기와 물만이 아니야. 빛과 공기와 물만이 아니라 허공 자체, 부처님 자체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우리 몸에 아까도 미생물이 너무나 많은데 자꾸만 항생제를 쓰니까 균들이 독성이 강해져 가지고 그 독성이 뭔가하니 신경을 타굴러서 그 얘기 다 나왔잖아요. 신경 독소로. 앤드류 머먼이라는 유명한 그 생리학자가 조사한 건데 항생제를 자꾸만 쓰다 보니까 그 자리를 강한 그런 독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그 미생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아 가지고 이게 뭐냐면 두뇌 치매 원인이 되기도 하고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잘 갈무리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내 몸 가운데도 그치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인데 내 몸도 부처님 모시고 있잖아요. 실제로 부처님 수많은 생명체들이 공존 공생체잖아요. 그 화내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군사들이요 뒤집어진다니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한 얘기죠. 부처님 말씀 항상 한 얘기죠. 뱀이 물을 먹으면 뭐라 독이 되고 똑같은 건데 소가 물을 마시면 뭐라 젖이 된다. 그게 마음이 내가 불평물만 많고 상대방에게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항상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한 덩어리로 사는데 말이죠. 전혀 예의가 없어. 서로 공동체로 사는데. 여러분 요즘엔 말씀이죠.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 미생물로 인해서 여러분 비만도 전염한다고 나옵니다. 비만 전염균이 있대. 비만을 촉발하는 그런 전염균이 허공으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학설도 있고 많이 숭고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정보거든요. 미생물이 정보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집에서 매일 마누라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몸에서 미생물이 나와 안 나와요? 말할 때, 호흡을 할 때. 그럼 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직원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은 뭐냐? 미생물이 정보라니까. 말할 때 말이 아니라 말이 뭐였어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뭐라? 생각이 마음이고 행동이 아니라 이게 행동이 마음이라니까. 그럼 마음이 정보잖아 다. 그럼 미생물 같이 쓸려 나오는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 비만을 옮기는 그런 그 세균이 있다, 병균이 있다. 이거 아마 타당한 얘기일 것 같아. 난 처음 들었어요. 논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 이런 것도 있나? 비만도 전염병균이 있대. 그런 걸 누가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사람 레포트에 나와 있다니까. 그냥 타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로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아니면 아이들한테도 계속 미생물 호흡하면서 나오는 나쁜 정보를 막 먹여주는 거라니까. 집안의 전체다. 미생물이 정보라니까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전부 다 정보가 가는데 미생물들도만 해. 그러니까 참 정말로 우리 인간은 죽어도 뭐라 미생물이 남는거든요. 엊그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5만 5천 년 전, 6천 년 전에 화석골이 네안데르탈인인데 과거엔 그냥 원시인 네안데르탈인 그런 줄 알았더니 너무 놀랐게. 저는 근데 관심이 많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이 뭐라? 와, 남긴 유품 보니까 대단히 정교한, 이른바 말하면 뭐죠? 예술품.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 못할 예술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발굴됐다는 거예요. 5만 5천 년에 무슨 문명이 있었는지.
알타미라 동굴벽화보다 더 정교한 그런 동굴벽화뿐만 아니라 거기 남긴 부장품이라는 게 보면 상당한 예술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5만 5천 년 거. 엊그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데스트필드에서 네안데르탈렌시스 해가지고 계속 이상한 게 발견되는 거예요. 몰랐던 걸. 5만 5천 년 전의 인간들이 우리 문명을 능가하는 그런 예술품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조선일보가 어디 크게 네안데르탈렌시스 해가지고 자세히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분해해주고 비타민을 만들어주고 효소를 만들어주고 면역체계 관여하고 비만, 당뇨, 무슨 암도 발생시키고 미생물들이 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장 나에 가까운 시장이 남편이야. 가장 나에 가까운 시장이 아내고 아들, 딸들이고 하나의 시장, 가족, 주변 공동체. 거기서부터 출발했는가? 그 옛날에 공자님 뭐 수신, 제가 뭐 치국, 평천하 그것도 다 과학의 과학.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 위대한 분이 말이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단계. 그분이 다 탁월한 인물인데 제가 그 비만이 전염이 가능하다고 하는 레포트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장내 미생물들이 공기 중에서 포자라는 건 뭐 씨를 만드는 거예요. 포자를 형성해가지고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 미생물들이 허공 가운데서 포자를 형성한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비만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포자가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참 정말 우리가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고객이 나 인생의 성공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무슨 회사 사장만 무슨 고객을 생각할 게 아니야. 우리가 다 고객이거든. 다 고객이. 우리 어찌 보면 세일즈맨이거든. 왜냐? 나 인격을 팔거나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팔거나 무슨 얼마나 공부했는가 얼마나 갈고 닦았는가 금방 평가하잖아. 저 인간은 좀 영양가 있는 인간이고 영양가 있는 말 하는 거야. 안 되겠는 걸 뭐 당장 알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난번에 부결되긴 했지만 스위스란 나라에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뭐죠? 한 달에 300만 원씩 줬다. 그게 부결됐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하니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부결됐는데 앞으로 점점 왜냐? 스위스가요. 연평균 소득이 8만 6천 달러입니다. 8만 8천 달러예요. 우리나라에 2만 8천 달러고 게임이 몇 배라니까요. 그런 데서도 뭐라? 일하는 사람 한 달에 300만 원 주고 몇십만 원 주겠다. 아마 앞으로는요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 회사가 그 회사 종업원들을 운영하면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구매 고객이 있어야 되잖아. 당장이 물건을 사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일 안 하더라도 나라에 돈을 줘서라도 물건을 사게 해야지 그 회사가 굴러갈 겁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서 말이죠 9억 달러를 들여서 키바 이른바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매장에다가 로봇을 뭐 7만 대를 들여놨대요. 1년에 뭔가 하니 벌어준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봇 세일 안 매기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제프 베조스가 워낙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베조스가 그런 거 아니 너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종업원들 전 세계 매장 다 내보내고 로봇 회사를 샀어요. 로봇 회사를 사가지고 키버라는 회사 사가지고 로봇들을 제조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럼 이 로봇이야 무슨 휴가가 있습니까? 무슨 병가가 있습니까? 퇴직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주니까 미국에서 지금 뭔가 하니 로봇에 세금을 물리는 걸 뭔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면 로봇으로 다 바뀌면 떼돈 보니까 그 돈 벌어가지고 그 돈 세금 걷어가지고 이제 일 못하는 사람들 아마 돈을 줘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실제로.
스위스가 빠른 나라니까. 기본소득 있어요. 나라라는 게 뭐냐? 이제 나라도 말이죠. 나라라는 어떤 실체가 없는 어떤 근데 뭐 있잖아요. 이 나라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고객이 누구예요? 고객이 국민이잖아. 국민들의 복지 번영. 국민들이 노동을 안 하더라도 뭔가 하니? 그치. 나 이 세상에 나온 것만 감사해서는 뭐라도 말이지. 물건을 사주는 거. 로봇 시대가 오니까. 뭔가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뭔가 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실직자가 자꾸만 늘면 뭐예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노동하지 않아도 살게 하라. 이게 스위스의 모토입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좋지만 여럿이 같이 가려면 뭐라? 멀리 가려면 뭐라? 함께 가야 되잖아요. 나라도 계속 존립하려면.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더라도 그러니까 공동체 지금 앞으로 여러분죠 초고령 사회가 된다. 우리나라가 이것도 진짜 생각해야 돼. 점점 고령 사회 되잖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우리나라가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먹거리가 얼마나 먼 거 아니 지금. 물론 농사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그 귀농이라거나 전원주택에서 가서 지내는 분인데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공동주거 공동체 키부츠에서 해가지고 공동 뭐라? 공동으로 재배하는 겁니다. 독일 같은 데도 뭐라? 같이 모여 삽니다. 같이 모여 살면서 취사도 월화수목금토 밥 먹고 아무리 혼자 살아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잘 해가지고 시스템 짜가지고 월화수목금토 당번해가지고 착착 독일의 사회복지제도 가운데 노령 그 복지는 전부 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같이 주거 형태를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10명 20명 해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말이에요. 우리 연립주택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뭐예요? 나라의 고객은 국민이니까 국민을 복지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말씀이요. 지난번에 미국의 유명한 자선가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자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런 기부를 합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그런 그 마음, 그런 기분, 그런 자부심 때문에 계속 내가 기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나가겠는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죠. 보세요. 저 위에 영사실이 있어요. 거기 영사실에 뭐가 있습니까? 필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빛을 쏘면 영사막에 걸려야 안 걸려요? 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본질은 부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3차원적인 뭐라? 부처님이 3차원적인 캡슐을 뒤집어쓰고 없다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흡사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떤 물체가 있고 거울이 있다. 이 물체는 부처님이에요. 거울에 비춰진 영상 같은 거. 우린 전부 다 식으로 안이비설시로 색성 향미촉 불면하면 안식이식 피식이 나오잖아요. 우린 한 세상 살다가는 부처님께서 3차원적인 어떤 그런 지혜와 복덕 정도가 있으니까 이런 캡슐을 뒤집어 쓰고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4차원, 5차원, 고차원에 4차원, 5차원, 고차원 뭔데? 점점 사랑과 자비로 승화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서 결국 뭐냐? 영원으로 가는 그런 디딤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말로 항상 살아갈 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나의 고객이다. 고객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부처님 뭐라? 고객들에게 잘해서 무하란 말 쓰잖아요. 나는 없다. 부처님 바로 나는 없다. 근데도 뭐라? 나는 없는데도 이른바 화엄의 십바람이라 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선정, 지혜담의 방편, 월력, 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른바 말하면 지가 나오고 지
지는 그냥 알미예요. 부처님 어떤 주냐? 그냥 통찰지라고 그래요. 저절로 알미의 존재입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텅 비었어도 부처님 다 아세요. 이게 무한한 영원한 에너지인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라, 명상, 참선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 아들, 딸들, 며느리들 계속 아잉 됐을 경우에 아잉 됐을 그런 하고 있는 그런 며느리들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꼭 계속 제가 명상을 시켜봅니다. 참선을 시켜봐요. 근데 정말 효과가 대단히 좋아요. 그 며느리한테 꾸준히 참선 한번 해봐, 고요히 앉아서. 근데 자꾸만 그렇게, 지금 송파보살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영특하고요. 뇌의 어떤 그런 그 활동성이랄까, 태아의 어떤 학습 효과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원하는 그런 딸이라거나 며느리들 명상 참선을 시켜보면 정말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갖추는 품성 같은 거랄까? 여러분죠? 왜냐하면 내가 참선 명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야? 영혼을 호흡하는 거잖아요. 내가 참선 명상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간에 나의 마음을 영혼과 합일시키려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만큼 영혼의 기운이 함께 한다니까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 무슨 일이든 간에 누구나가 다 처음엔 잘합니다. 근데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은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지속성이 있는가, 꾸준한가, 정말 스테디한가. 슬로우 앤 스테디란 말 나오잖아요. 지구력이 있는가. 처음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계속 해나가다 보면 리각 했잖아요.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떤 통찰지, 인투이션, 번뜩이거든요. 부처님의 거룩한 예지예요. 그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영원과 만나는 일순간이 번뜩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부처님이 가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번뜩이는 유레카. 알키메데스가 왕의 관에 금이 얼마 들어갔냐 노심초사다가 목욕탕에서 그 순간 깨닫고 유레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레카의 순간이 꼭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거나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 드문 이유가 끝까지 그 순간까지 유레카 하는 그 순간까지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그 얘기하던데, 뭐냐면 이른바 초기에 미국 개척자들, 옛날에 무슨 존 웨인 나오고 그러잖아요. 개척자들이 비가 안 오고 막 그러면 그 농장을 하다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꼭 어떻게 돼요? 이제 인디안들하고 인디안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인디안들하고 이제 타협을 하고, 어떤 주에서는 인디안들하고 다 협정을 맺고 싸움을 안 해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농작물이 막 바짝바짝 타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개척자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인디안들한테 가는 거예요. 인디안들한테. 왜냐? 비 좀 내리게 해달라. 비가 안 내려 죽겠다. 왜냐? 거기 기록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몽고하니 꼭 기도하면 비가 내린대. 그 이유가 왜냐 했더니 우린 항상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늘이 감응할 때 심신감응이 불어야 영양상오니라. 깊은 신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드문 이유, 뭔가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 드문 이유, 왜 구글이나 무슨 페이스북, 저커버그 이런 친구들이 그 밀고 나가니까 한 수가 번뜩이는 거 가지고 저렇게 떼돈을 버는 이유, 그게 영원과 만나는 한순간 통찰이 있어요. 그때까지 가야 돼. 그때까지 가기 전에는 아무 무소용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인데 해탈이 어려운 이유. 궤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당부드리는데 물도 계속 끓여야지 뭐라 임계점을 넘어가서 순기가 돼버립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그 슬로우 앤 스테디이고 지구력이 있어요. 지구력. strength effort. 지구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가운데 뭔가 영혼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 만나게 되고 혁신이 오고 발전이 오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든 간에 이제 100세 시대 60 아무것도 아니 40년 남았어. 20세 뭐라 80년 남았다. 꼭 말씀드리는데 고객이 뭐라 나의 성공을 결정짓는다. 나의 남편이 나의 성공을 결정짓고 나의 인생의 성공. 나의 아내가 나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다. 나의 아들 딸들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항상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내 몸에 있는 100쪽의 나되는 뭐라 미생물들도 나의 인생의 문관이 성공의 큰 고객이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암경 중에서 한 편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통찰력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아득히 먼 과거를 헤아리지 않는다. 지나간 과거를 헤아리지 않으므로 아득히 먼 미래 역시 헤아리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를 헤아리지 않기에 그는 무언가에 매달리는 집착 또한 없으니 세상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은 육신과 감각, 지각과 의식을 떠났으며 번뇌의 집착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번뇌에서 해방되었기에 그 마음은 흔들리는 일이 없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그 마음은 항상 기쁨이 흘러 넘치는 법. 기쁨이 충만한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떠한 번뇌도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이는 더 이상 윤회의 삶을 받지 않음을 깨닫게 되리라. 네, 아주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상대성의 세계는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와 남 사이의 말씀이죠. 내가 말을 할 때도 항상 나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도 다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으면요, 정말 평온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물물에 골공소라,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도 뭐라 알몸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도 전혀 사람들이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처님 말씀대로 완벽한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것이 이게 이기심 때문에 오는 것이고 상대성의 세계를 바탕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으면 번뇌가 다 녹아져 버리고 번뇌가 다 하게 되면 우리 문자 그대로 과거 현재가 떠나져 버린,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져 버린 영혼 속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바로 뭐냐?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 어디서 왔는가?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지 않는가?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지 않는가? 그럼 내가 없어지면 뭐라? 남도 없어지지 않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게 되면 그 사이에 거리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데 나가 없어져 버리면 너도 없어져 버리니까 나와 남이 없어지는 그 자리가 무아의 자리고 그 무아의 자리는 영원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통찰력 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정말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없는 자비심으로 말을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무량한 복보가 몸과 마음에 가득히 그렇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